루저스 클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봤으니까 이 창들을 지우고 다음 프로젝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타캐쳐의 링크트리를 타고 메인 어? 웹사이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로 들어가 보는 걸로 하죠. 네. 이 민트를 여기서 했으니까 솔드아웃을 한번 완료가 된 보고 상태네요. 스타캐쳐가 어떤 건지 10,000 컬렉션이고 이게 하나하나가 별이군요. 별. 그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 이건 솔직히 모든 NFT가 이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웹3와 실제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또 굉장히 네. 두루뭉술하지만 이건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팀을 보면 여기도 굉장히 큰 팀을 갖고 있네요. 12명의 팀 멤버가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 얼굴은 다크스가 되진 않았지만 각자 이렇게 그 트위터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크스가 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얼굴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나 뭐 파운더들을 좀 더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네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 써 있는 이 설명이 맞다고 하면 좀 전에 봤던 그 루저 클럽보다는 테크 인더스트리에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음, 모리스라는 네명의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은 뉴욕에 있는 텍 유니콘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캐메데즈라는 코파운더는 전략을 맡고 있는 코파운더인데 웹2 퍼슨에서 NFT 전략가로 전향했다라는 건 웹2를 대표하는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텍 컴퍼니에서 일을 했다는 거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엔 아티스트도 코파운더가 한 명이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명 중에 한 명의 코파운더 역시 웹2 프론트엔드 디벨로퍼였다라는 건 어떤 웹2의 텍 컴퍼니에서 개발자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좀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어쨌든 NFT가 아티스틱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건 맞지만 특히 이 팀은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팀이니까 테크니컬 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팀이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엑스팡 블록체인 경험이 있는 팡이란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애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굉장히 큰 웹2 컴퍼니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팀에 갖고 있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비중을 보니까 엔지니어 네.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네. 텍 프로덕트 스트래티지, 그 테크에서 전략을 했던 사람이 코파운더에서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서도 빅 테크 가이. 뭐 이런 네.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디스크립션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저는 이 팀 자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트가 2월 22일 2시 22분. 무슨 콩, 네, 홍진호가 이 프로젝트에 그 뒤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민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꽤 낮지는 않았네요. 0.1 정도 했으니까. 음, 그리고 로드맵은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다 봤는데 홈페이지에서 본 정보로는 팀이 주였고 팀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좀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꽤 보였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스타캐쳐 디스코드에 한번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와서 Welcome to 여기에 보면 스타를 한번 누르고 1초 정도 기다리고 이 스타를 다시 한번 눌러서 없애라 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 채널들이 지금 다 나왔죠. 그쵸. 이 서버에서는 서버 안에 들어오는데 그 루저 클럽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됐네요. 우선 메이저 어나운스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월 22일에 민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3일 전에 한번 큰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어요. 보면 뭐 이제는 한번 잠깐 좀 읽어보고
지금 이 메이저 어나운스먼트 채널부터 저희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스탑캐쳐 디스코드에는 이 메이저 어나운스먼트 채널만 한번 둘러봐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민팅 레비뉴 같은 경우에는 60%가 커뮤니티 그 금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40%는 뭐 파운더들한테 가는데 대신 5%만 바로 파운더들한테 페이가 되고 나머지 35%는 금고에 4년 동안 락 되는 건 확실하고 이후에 one year cliff라는 1년 동안의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냥 정확한 디테일을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4년 후에 1년 동안 어떤 새로운 컨디션이 생긴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요점은 민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 중에 60%는 커뮤니티 금고로 들어가고 대신 5%만 바로 파운딩 멤버한테 간다는 건 프로젝트가 러그 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5%만 갖고 가는데 그 35%는 4년 동안 묶여 있고 이런 조건을 걸어 놨으면 아무래도 파운딩 멤버로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조건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다 갖고 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테이크어웨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돈을 뭐 나눠서 관리하는데 파운더보다 이 금고에 가 있는 비중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네, 그렇죠. 그리고 파운더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묶여있는 돈이 35% 지금 갖고 가는 돈보다 7배나 된다는 건 4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야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더 있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으로 그냥 한번 짧게 예를 들어보면 뭐 3명의 파운더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지분을 3분의 1씩 가졌을 경우에 보통 투자를 받거나 어떤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겨도 바로 3분의 1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렇죠. 뭐 5년, 10년, 뭐 3년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뭐 3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1년에 11%씩 내가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돼야지 그 스타트업에서 오래 남아서 회사를 키우고 뭐 더 발전을 해나가고 이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브레이크다운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베스팅 스케줄 정도로 생각하면 프로젝트 자체는 포지티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쿨캣 커뮤니티한테 200개의 스타일리스트를 줬다는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는데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쿨캣에서 이 스타일리스트 스팟을 받는다는 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확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이 커뮤니티에게 좋은 점은 200명의 쿨캣 오너들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쿨캣이라는 건 아무래도 NFT에서 블루칩으로 분류되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고 거의 10eth 정도 되는 플로어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 초반기에 200명이나 들어왔다는 건 이 커뮤니티에는 net positive인 거죠. 뭐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 200명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서 여기 초창기에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뭐 word of mouth 마케팅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전체적으로는 고무적인 어나운스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렸던 3개 중에 2개의 프로젝트가 같이 원더리스트랑 스타캐쳐가 25개의 와이리스트 스팟을 줬다라는 것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귀엽게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 원더팔이죠. 네, 원더팔이랑 스타캐쳐도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꽤 많은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최대한 많은 뉴스나 이벤트를 전해주는 것 같고 그런 점은 또 당연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이 파운더 그리고 이 코어 팀 멤버들 그리고 커뮤니티 기브어웨이 레프리나 이런 걸로 나눠주는 그리고 다른 마케팅 캠페인 이런 걸 위해서 400개의 NFT를 팀이 따로 보관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솔직히 그렇게 포지티브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 서플라이의 4%를 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마켓의 모든 그 서플라이가 다 풀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진 않죠. 근데 이거는 기버웨이로 우리한테 뭐 에어드랍처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분들은 뭐 공짜로 에어드랍으로 이 NFT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 400개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파운더랑 팀이 380개를 갖고 있고 마케팅 기브어웨이 이런 걸로 20개를 따로 빼놨다 이런 거면 메리트는 없겠네요. 네, 그런 건 없으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최악의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나운스먼트에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 팀의 지갑 이런 거를 최대한 공개하려고 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다운은 어떻게 돼 있고 이 400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걸 커뮤니티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이 운영 자체가 투명성 있게 되고 있다라는 점은 포지티브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선 커뮤니티 멤버들도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한 로드맵은 아니지만 델리게이트 레드 보팅 시스템을 4월 달에 준비하고 있다. 라는 건 저희가 이 오픈시 페이지에 봤었을 때 그 한 5,700명 정도 6,000명 정도 안 되는 그 NFT 오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다이렉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6,000명이 다 표를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어떤 자기를 대표하는 소수의 인원들을 뽑아서 그 인원들이 대신 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머천다이즈 한국말로 하면 굿즈죠. 굿즈 2022년 2분기 이제 시작쯤에 머천다이즈를 내놓을 거다. 아무래도 현재 NFT 씬에서는 머천다이즈 특히 뭐 후디 이런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티 빌딩 소재거든요. 수익 구조. 수익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어떤 꽈잠바 네. 같은 소속감을 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천다이즈가 한다는 건 커뮤니티에서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한번 다 읽어보면 포지티브한 그 뉴스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어나운스먼트를 봐도 이 스타캐쳐 팀이 투명성 있게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어나운스먼트인데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팀 멤버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뷰트랙이라는 사람이 4명의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보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운더들끼리 서로 이제 엮여있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하고 뷰트랙 몫의 로얄티를 다 포기를 하고 나갔다. 뷰트랙은 아티스트 코파운더였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뷰트랙을 대신할 코파운더를 찾았고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커뮤니티에게 알렸다는 건 투명한 운영 방식이랑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어나운스먼트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웹3 브랜드들이랑 파트너십을 한다. 네, 뭐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크리에이티브 다이렉션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나운스먼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패트릭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스타캐쳐 팀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소니, 디즈니, 라이언즈게이트, 팍스, 뭐 ABC, 에픽스 게임, NBC 이렇게 굉장히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컨텐트 회사들이잖아요. 뭐 영화사,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그리고 뭐 게임 회사 여기에서 작가이자 프로듀서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일했던 회사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스타캐쳐 프로젝트에서 하려는 일은 이 스타캐쳐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그 스토리를 짜고 그 세계관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웹3의 중요성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웹3 프로젝트가 미래의 디즈니가 될 거다. 미래의 마블 유니버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로어라고 하는데 그런 로어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믿는 세계관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패트릭 칼라일이라는 이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인했다라는 건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불리시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리브랜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웹사이트도 새로 만들고 브랜딩 자체를 아무래도 그 아티스틱 코파운더가 나갔으니까 새로
새로 들어오는 아티스트나 뭐 코파운더들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심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어나운스먼트가 여기 있는데 스냅샷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3월 3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이틀 정도 남았죠. 그렇죠. 동부 시간으로 11시 11분에 스냅샷을 찍을 건데 스냅샷이 찍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컬렉션을 릴리즈할 때까지 이 스타를 갖고 있는 한 너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냅샷이 3월 30일 날 찍히니까 아직 찍히지가 않은 거니까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산다고 하면 이 스냅샷 전에 사면 굉장히 좋은 불리시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이저 어나운스먼트 채널만 한번 그냥 쭉 훑어봤는데도 포지티브하고 불리시한 그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뭐, 이 커뮤니티 내에서나, 그리고 또 이 자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러그하지 않으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진 작가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스토리도 짜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냅샷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스냅샷에 어떤 기회가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머천다이즈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포지티브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스타캐쳐는 여기까지 한번 알아본 걸로 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